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쭈님이에요. 한 주가 잘 지났죠? 시간이 진짜 금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은 거의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듯한 한 3일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오늘은 비도 부슬부슬 오고 날씨가 제가 꽤나 좋아하는 날씨거든요. 근데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참 센치해지는 하루네요. 그쵸? 그럼 오늘 라방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라방은 아메이 퍼스널 퍼스널 케어 제품이에요. 퍼스널 케어 제품은 내 몸에 바르는 제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퍼스널 제품 오늘 하나하나씩 제가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호호바 오일 제가 활용하고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제가 호호바 오일 오늘 팁 알려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마사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이 완전 다 들떠 있어요. 각질이 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트러블이 생겼던 그 자국에 각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흉터에 각질들, 딱지가 내려앉은 그 각질들, 그 각질도 호호바 오일로 올킬 다 잠재워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꿀팁, 소소한 꿀팁 오늘 같이 설명해 볼 거고요. 지금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준비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만약에 쭈님과 같이 마사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호호바 오일 세안하시고 호호바 오일 준비해주세요. 제가 제 몸을 푸는 방법 그리고 제가 왜 호호바 오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들 조금씩 들어왔어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대볼게요. 괜찮나요? 소리가 괜찮으면 소리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약간 오늘 비가 와가지고 센치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텐션을 중간에 하면서 끌어올려 볼게요. 일단 소리가 잘 크게 잘 나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썸네일에 준비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촬영한 프로필 사진이에요. 너무 다른 모습인가요? 그래서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포샵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오늘은 포샵이 좀 덜 들어갔어요. 네. 제가 그리고 마사지를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만나 뵈었던 분이 있는데요. 역시 아메이 유산균을 먹어서 피부가 좋으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부가 좋구나. 저 진짜 이렇게 저는 난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피부가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퍼스널 케어 제품인 호호바 오일 때문이겠죠? 제가 제품 소개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마음에 드신데요. 소리가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 분 있고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볼륨을 조금 올리고 외부에서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하죠? 작게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차에서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볼 때는 또 저도 어떤 영상을 봐도 그게 작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일단 제 핸드폰 당근이 엄청 울릴 거기 때문에 모음을 해놓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제가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 홈 퍼스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퍼스널 케어 제품이에요. 바르고 닦고 약간 이런 것들 내 몸에 쓰는 제품들인데요. 하나씩 보면 볼게요.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피독입니다. 경피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경피독은 뭔가요? 경피라고 하면 내 피부를 통해서 유해 물질이 체내에 유입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부를 통해서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을 쭈쭈쭉 오면서 혈관이 있잖아요. 그 혈관을 통해서 장기나 지방에 축적하고요. 그 축적한 것들이 실제로 어디 가서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내가 먹는 독소 같은 경우는 90%가 체외로 배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독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 그것도 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피 흡수가 체외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피 흡수가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발라야 된다. 화학 물질이 적은 물질을
발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대를 살면서 화학 물질이 없는 제품을 쓸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통이 되면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학 물질 중에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안정성이 입증된 것만 쓸 거야라고 했던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이 결국에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요. 다 얘기해도 돼요. 제시카 알바가 런칭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200가지의 성분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성분을 따따따따따따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했던 그 제품들이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엔 미생물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미생물이 경피로 흡수됐을 때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요. 뭐 파라벤이 나빠요, 뭐가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FDA 인증이 돼 있는지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인지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야,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를 보셔야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임상실험을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됐다면 그 제품은 지속적으로 팔릴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메이 그러니까 퍼스널 케어 제품은요, 식약처에서 이만큼을 사용을 했을 때, 화학 물질 이만큼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했을 때도 우리 몸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인정된 양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 극소량 유통이 되면서 미생물이 생기지 않게, 더 많은 질병을 야기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2016년 치약 사태, 이제 이런 것들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이제 제일 크게 좀 야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성이 많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아기용 가루 제품, 가루 파우더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에서 또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는 제품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분 들어가 있는지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스테디셀러, 한 브랜드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퍼스널 케어 제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거는 이 글리스터 제품이에요. 글리스터 제품 같은 경우는 치아에 사용한 이 구강 제품이죠. 이 구강 제품으로 어떤 제품이 있나 하나하나 보자면, 되게 화면을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자, 먼저 보실 거는 가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원액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액을 한 펌프, 두 펌프 정도 짜시고서 물을 머금고 가글하고 뱉어내는 건데요. 이 가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치카치카를 하는 것만큼, 칫솔질 하는 것만큼 이 가글이 중요한데요. 칫솔이 채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도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글은 꼭 저는 이 칫솔에 한 펌프 정도 짜서 치카치카를 하거든요. 칫솔질을 하거든요. 근데 끝날 때 내가 뭐라고 해요? 양치질, 그쵸? 양치질이죠. 매년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국민치약 글리스터 이 치카치카 하실 때, 양치질 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가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그리고 치간 칫솔은 우리가 칫솔이 들어가기 전에 혹은 칫솔이 들어가고 나서 사용을 하는데요. 칫솔이 들어가기 전에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요즘에 치과에 가도 치실 정말 많이 쓰지 않나요? 저도 보면은 치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려서부터 치과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치아가 일단 좋지 않고 교정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치과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치실로 하나하나 다 이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치실로 다 관리를 해주시고, 이를 때울 때, 이럴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미세한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지금은 치실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또 치간 칫솔은 저는 결혼하기 전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저희 신랑이 치간 칫솔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레카 외쳤죠. 치간 칫솔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지 저는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치간 칫솔도 지금 완전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매일은 내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칫솔이 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을 치약에 뿌려서
양치하는데 완전 좋아요 이러신 분 계세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약간 저는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치약 글리스터 치약을 사용하시고 글리스터 치약이 국민 치약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너무 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안 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세다 안 세다 의미가 약간 화하냐 안 화하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약해요 이러시는 분한테 제가 저 가글가글 글리스터 마우스 워셔액을 한 펌프 뿌려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내가 찾던 이게 딱 내가 찾던 매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마우스 스프레이. 마우스 스프레이는 양치질 마지막 가글도 다 하고 마우스 스프레이 한 펌프 하면 우리 입 안에 살균 소독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 스프레이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데일리로 자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 다니죠.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입을 늘 살균 세정.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큰 통에 파는 가글 제품이 있어요. 외국 제품인데 그 제품이 살균력 99.5 몇 프로의 살균력을 자랑한다고 해서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근데 우리는 마우스 스프레이 하나면 모든 게 올킬인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정말 뱉어내지 않아도 편하게 칙칙 뿌리는 것만으로도 살균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스프레이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정말 많이 쓰죠. 우리가 마스크 쓰기 전에 내 입냄새를 그쵸? 내가 맡아야 되니까 요즘 마우스 스프레이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완전 필수품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뭐 직업은 아니지만 저는 말을 때론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할 때 특히나 그리고 뭐 운전하고 갈 때 이럴 때도 마우스 스프레이가 정말 요새 필수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못 써본 제품 중에 하나는 어린이 칫솔이에요. 제가 요 전에 뚱뚱한 바디 어린이 칫솔은 제가 교정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교정하시는 분들은 이 어린이 칫솔 완전 강추입니다. 결국엔 이 솔이 작고 입 안까지 이 구석구석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칫솔 교정하시는 분들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지금은 잇몸 튼튼 칫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 글리스터 그냥 기본형 칫솔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칫솔 같은 경우 글리스터 칫솔 같은 경우에는 칫솔 모가 뾰족하게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잇몸까지도 칫솔질만으로도 잇몸 구석구석 마사지 해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글리스터 칫솔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스터 칫솔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재구매율이 정말 저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칫솔질 하실 때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이게 상식이 됐잖아요. 아래 위로 하지만 저는 잇몸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굴려줘요. 이렇게 굴리는 것만으로도 잇몸이 잇몸이 마사지가 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안에 있는 노폐물들까지도 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치약은 진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치약은 모르는 분 없고요. 제가 오늘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 소비자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아메이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치약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 주변에 아메이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만큼 진짜 국민 치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치약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씩 파시는 분 없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소비자분 중에는 두 달에 6개씩 주문을 하세요. 근데 어떠냐면 이제 내 4인 가족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독립해서 살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사용하고 가게에서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딸이 집에서 사용하고 회사에서 사용을 하죠. 또 막내딸이 집에서 사용하고 회사에서 사용하죠. 이렇게 하니까 6개 정도는 필요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씩 꼭 주문을 주시고 주문을 만약에 뭐 주변에서 치약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한테 주문을 받으실 때도 꼭 6개씩 주문을 주세요. 정말 신기하죠. 그만큼 국민 치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발톱무좀 잡을 때 최고라고 이상한 소리라서 제가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뒤에도 있지만 G&H 시리즈입니다. G&H 너리시, 리프레시, 프로텍트. G&H 시리즈는요, 196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스테디셀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보테니컬을 연구하고 보테니컬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지나서 5세대를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저는 1972년도에 나왔던 요 2세대부터 사용을 했네요. 이 첫 번째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저 주황 색깔 G&H 주황색 뚜껑, 예전에 빨간 뚜껑이었죠.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제가 하나 두 개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힘들진 않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G&H 너리시 같은 경우는요, 보습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24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하고요. 건선이 있으시거나 혹은 아토피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분들은 결국엔 건조한 피부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습이 정말 빵빵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오렌지 블라서머니, 시어버터, 호박씨 오일 등 이제 이런 것들이 보습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굉장히 리치하고, 이런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좀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 아기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보테니컬 성분도 굉장히 좋고 안전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G&H 핸드소프, 그리고 아니죠, G&H 그 핸드크림, 그리고 꿀비누 촉촉 핸드크림까지 이번에 핸드크림이 신제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뒤에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G&H 향을 볼게요. 달콤한 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맡아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약간 이제 그 베이비 파우더 향, 그 베이비한 향이 머스크 향이라고 하죠. 머스크 향이 난다 하시는 분인데, 저는 약간 얘가 이렇게 좀 달콤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진짜 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정말 달콤한 향이 나요. 그리고 이 핸드크림도 보시면, 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한 개는 심지어 어디다 팔아먹은지 잊어먹어서 두 개밖에 없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두 종류, 그러니까 얘네가 향만 다른 게 아니라 텍스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얘도 따로 리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라임 색깔을 보시면, 라임은 시원한 향인데 완전 물처럼 이렇게 물처럼 너무 좋아. 이런 건 근데 이 향은 후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호불호가 다 있는 게, 요거 이제 후님이 좋아하는 향기, 상큼한 향기. 요 블라썸 로즈는 로즈 향이 나거든요. 얘는 아까보다 점성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물처럼 발리진 않지만, 얘는 장미향. 저는 장미향 별로 안, 이게 어른향, 어른 여자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상희 리더님이 좋아합니다. 제 절친인 상희 리더님 좋아하고요. 요거 말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이 이제 허니 버터, 요거 있거든요. 걔는 저는 고향을 좋아해요. 완전 달콤하고 꾸덕꾸덕하고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사람마다 진짜 호불호가 다른 것 같고, 저는 이 G&H 너리시 크림을 거의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요. 전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G&H 너리시 같은 경우 환절기나 겨울철은 한 달에 한 통도 씁니다. 그럼 얼마나 붓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저는 워낙 피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 부어서 바르고요. 심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 질환이 있어요. 그 피부 질환, 어루럭이라고도 하는데 피부성 곰팡이염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아토피로 이렇게 변질된 것 같은, 이렇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심할 때, 아주 심했을 때 얘가 각질이 이렇게 약간 올라오고 완벽히 건조해서 꾸덕꾸덕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요 너리시 핸드크림을 몸에 바릅니다. 굉장히 수분감이 좋고요. 보습력 끝판왕이고요. 뭐 따가운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요거까지도 발라요. 그래서 요 핸드크림은 사실 세계들이에 얘보다는 사실 비싸거든요. 요 크림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처럼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손에도 발라요. 향기는 G&H 요 크림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시면 향기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바를 줄 알고 옆에, 어머, 이거 ASMR 아니야? 해면을 준비했어요. 해면으로 계속 제 손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세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해면으로 제 손을 닦아가면서 계속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바디크림 짱 좋대요. 막 하트 난리 났어요. 자, GNH 리프레쉬 볼게요. GNH 리프레쉬 보시면 얘는 진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쿨링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알로에, 그린티, 포도씨 등이 함유되어 있어요. 굉장히 프레쉬한 향기고요. 너리쉬 같은 경우는 환절기, 뭐 여름, 그러니까 환절기, 겨울철 이렇게 쓰시면 좋다면 리프레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저는 사실 이 제품을 써요. 이 리프레쉬 제품을 쓰는데요. 굉장히 라이트하고요. 남자분들은 요거 데일리로 4계절 다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리프레쉬를 4계절 다 사용을 하시는 분 계시나요?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바디워시, 젤이라고 해요. 바디워시 아닌데 바디워시 앤 젤, 얘가 이름이 그거고요. 그리고 바디밀크, 수딩 스틱까지 3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뭐라고요? 좀 보습이 강력한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너리쉬를 추천하고요. 남자분이나 나는 끈적끈적한 거 싫어 이러신 분한테 리프레쉬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리프레쉬 추천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 너리쉬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리프레쉬는 실제로 여름에 너무 사용을 하기가 좋은데요. 이 로션 바디 밀크 같은 경우도 아까 GNH 너리쉬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시면 굉장히 시원한 향기가 나요. 제가 이 향수 향이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여름 향수로 썼던 향이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좋잖아요. 남자분들한테 이런 향기 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남자분들도 꼭 바디 로션 발라주세요. 흔히는 거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진짜 남자들 관리 잘한 피부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그쵸? 자, 볼게요. 여름에 쓰기 좋은 리프레쉬 막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소 핸드소비 무좀 제거가 탁월하대요. 핸드소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프로텍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꼭 설명해 드릴 건 이 수딩 스틱이에요. 이 수딩 스틱 애들 침독 있을 때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거 쓰셔도 아주 좋고요. 얘가 굉장한 쿨링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향기도 진짜 너무 좋아요. 얘는 무슨 향기라고 하면 좋냐면 와 진짜 뭐라 표현이 안 되지만 정말 좋은 향기 있고요. 그리고 얘가 발랐을 때 향기 나고 이 스틱으로는 향기가 이렇게 맡았을 때는 진짜 덜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요. 썬범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햇빛에 그을렸을 때 딱 쓰기 좋은 제품. 저는 이렇게 목 주변에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씻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안하고 나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줘요. 저는 이 림프절 쪽이 잘 붓고요. 이 림프절 쪽에 피부 아까 그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을 잘 관리해 주는데요. 요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얘가 발용이 따로 있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발을 들고 발 뒤꿈치 크림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걔는 발용이라고 밑에다 꼭 써놓고 표기를 해놓고 발에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얘 발라놓고 자면은 금방 흡수를 하고 또 발에 바르기 되게 좋은 향이에요. 향도 굉장히 시원한 향이 들고 그래서 발 뒤꿈치에 꿈치 크림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데일리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기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맞아, 진짜 향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 볼게요. GNH 프로텍트. 자, 유해한 피부 외부 환경으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디 향이 있고요. 채취 제로 비누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GNH 프로텍트 이 흰 색깔 4개들이 비누 있잖아요. 요 비누는 채취를 없애주는 비누 중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되게 프레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완판이 되고 있는 완판시나 약산성 핸드솝 요렇게 2가지 제품으로 프로텍트 제품이 있는데요. 약산성 핸드솝 같은 경우는 왜 핸드솝이 약산성이어야 되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핸드솝을 실험을 해봤을 때 알칼리성이 많았어요. 알칼리성은 우리 피부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때는 잘 씻겨주지만 살균이 잘 될지 몰라도 이 피부에 있는 피부 보호막을 씻겨내 버리면 보호가 되지 않는 손으로 세균을 만졌을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쵸? 그래서 피부 보호막은 지켜주는 약산성 핸드소프를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말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바디 제품들 세 가지 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GNH는 바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제품은 세티니크입니다. 세티니크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종류로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초기에 사업하러 나오시는 분들 혹은 소비자분들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젊은 리더 썬주님 멋지대요. 우리 후님은 젊은 교수님 같아요. 얼마나 중후하면 진짜 너무 문제다 문제 그쵸? 자, 다음 넘어볼게요. 이게 아마 이렇게 버퍼링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제가 방송을 송출하는 시간이랑 댓글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 달라요. 방송이 이제 송출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댓글 보다가. 자, 이제 샴푸는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맨 이제 주황 색깔부터 가볼게요. 수분 가드 샴푸 린스 가장 베이직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머리 나는 머리카락이 건강해 튼튼해 이런 분들 그냥 수분 가득 샴푸 린스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샴푸 앤 린스. 저는 이 샴푸 린스 이 주황 색깔이 사실 향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데일리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수분 가득 샴푸 린스는 가장 베이직하다라는 거. 그냥 평범하게 추천할 때는 이 수분 가득이 좋아요. 근데 이 옆에 볼륨 빵빵 샴푸 린스 말 그대로 이 샴푸를 사용을 하시면 볼륨이 빵빵 살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거 뭐라 설명할 수가 없지만 볼륨을 살려주는 파마머리나 여자분들 중에서도 뿌리에 유독 힘이 없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볼륨 빵빵 샴푸 린스 사용해 주시면 뿌리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손상 모발용 샴푸 린스. 저는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얇아져 있는데요. 이런 손상 모발용에는 요 핑크 색깔 이 안에 에너지부 컴플렉스? 잠깐만요. 이 다음에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내 머리카락을 보호해주는 내 손상된 모발도 다시금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학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상 모발용 샴푸 린스를 사용을 하시고 헤어팩을 사용을 했을 때 손상 모발이 9배나 더 튼튼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비듬 샴푸, 비듬이 있으신 분들은 비듬 샴푸 사용해 주시면 되고 탈모 걱정 제로, 탈모이신 분들 이 샴푸 린스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피 에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듬 샴푸예요. 비듬 샴푸를 한번 볼게요. 비듬 샴푸는 요렇게 뭐라고요? 초록색, 청록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기엔 약간 하늘 색깔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청록색인데요. 저는 얘를 280ml로 사용을 해요. 저는 비듬이 없는데 가끔 머리를 안 말린 채로 묶으면 여자분들도 비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사용을 해주는 거. 나는 원래 약간 비듬 모발이야. 비듬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나는 두피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시다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면 비듬이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럴 때 중단하시고 다른 샴푸를 사용해 주시길 바래요. 요거는 약간 약용 샴푸처럼 생겼을 때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비듬이 다 해결이 됐어 하시면 기본적인 샴푸 뭐 세티니크 중에서도 우리 모이스처나 그냥 아까 보셨던 주황색이나 보라색, 요 주황색이나 보라색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저는 요거를 다 가지고 있어. 저는 또 작은 통으로 사용을 해요. 왜냐면 요게 가격은 따지고 보면 요게 더 비싸긴 한데 전환율이 좋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샴푸를 왔다 갔다 사용을 해요. 내 모발, 그날 모발 상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놔두고 사용을 하시면 얘를 쓰다가 비듬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렇게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뭐 쓰면 좋아요? 주황색 요 스무스 모이스처 샴푸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게 약간 생머리용이어가지고 내 머리가 비 오는 날 특히 여자분들 많이 이렇게 부슬부슬해져 있거든요. 그게 착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요.
화창해.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나 오늘 뭐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해. 이러면 뿌리에 그런 날에는 진짜 뿌리에 빵빵하게 볼륨을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볼륨 샴푸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 샴푸랑 여러 가지를 두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후님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요 안티 에어폴 얘는 그거잖아요. 탈모에 딱 맞는 그 샴푸거든요. 그래서 요걸 데일리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두피 샴푸가 지금 비듬 샴푸랑 요 탈모 샴푸 두 가지예요. 두피 샴푸에 쓰셔야 되는 것 중, 그러니까 두피 샴푸를 어떻게 쓰면 돼요 했을 때 가장 그레이트하게 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거품을 잔뜩 냈어요. 그런 다음에 두피에 2, 3분 정도 올려두시고 이 거품이 내 모공까지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품을 좀 얹어 놓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색 샴푸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저렴해져가지고요. 탈모에 너무 좋고요. 실제로 제가 친구한테도 추천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오리가 나는 것 같다고. 여자분들도 탈모가 되게 많아요. 탈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분들 물론 이제 호르몬에 좋은 우리 건강보조식품도 챙겨서 드시지만 이렇게 샴푸도 바꿔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안에 제가 성분을 봤을 때 성분이나 우리 보테니컬 성분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삼이나 이런 것들, 인산 추출물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보테니컬 성분 들어가 있는 게 다른 탈모 샴푸들에 들어가 있는 그 탈모 관련 보테니컬 성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탈모 샴푸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께 가격 경쟁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스케일프 토닉까지 여기에 같이 넣어놨는데요. 스케일프 토닉도 오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피에도 사용을 하지만 저는 지금 한 방울 떨어졌나 봐. 잠깐만요. 얘를 어디다 닦고 됐어요. 두피에도 사용을 하지만 얘를 저는 속눈썹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가요? 이건 그냥 제 꿀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가볼게요.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저희 세티니크 샴푸에서 가장 주목할 거는요. 에너주브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에너주브 콤플렉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손상된 모발은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러스 이온의 좋은 영양 성분을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탄탄하게 영양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요 자극받은 두피 그리고 건조해주기 쉬운 두피에 우리 두피 샴푸 있죠. 요렇게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품을 꼭 위에 얹어 2, 3분 정도 얹어 주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제품 나왔죠? 세티니크 트리트먼트와 스타일링 제품이에요. 얘는 종류가 많은데요. 솔직히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그거는 우리 댓글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요. 나는 예방 중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두피 관리 거품 올려두는 게 가장 좋은 법이라고 했대요. 미용실에서도 요즘에 두피 관련해서 뭐 많은 그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왜 우리 초록 하늘 색깔 액체 툭툭 뿌려주면 끝이었잖아요. 그 레몬 향기 같은 거 나는 거. 그렇죠. 지금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뭐 어떤 제품을 쓰는 우린 샵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세티니크 제품은 또 정말 전문적인 제품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요. 소량씩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트리트먼트부터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바르는 헤어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바르는 헤어팩이 오버나이트 리페어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트리트먼트는요, 씻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씻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는 그냥 바르고 자는 제품이에요. 밤에 머리 감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가 숨을 쉬고 피부도 정화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두피에 좋은 거는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는 습관인데요. 저녁에 머리를 감고 긴 모발, 뭐 이렇게 나는 뭐 손상된 모발, 요런 모발에 그냥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라요? 젖은 모발에 발라? 어디다 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 3분의 1 정도 말랐을 때 바르고요. 드라이기로 완전 건조 후에 자거든요. 그랬을 때 베개에 묻어나지 않나요? 전혀 베개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장점인 제품이고요. 모두 다 흡수가
금방 돼요. 그래서 베개에 묻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 에센스 스프레이, 얘는 듀얼 스프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에는 수분, 밑에는 기름, 밑에는 수분, 위에는 기름이겠죠? 요거를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라이를 하기 전에 혹은 뭐 머리 감고 나서 바로 젖은 모발에 언제든 사용하셔도 되는 게 이 헤어 에센스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내가 차에 타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내릴 때 칙칙칙 뿌리고 내리면 머리에 윤기도 어느 정도 돌고, 그쵸? 헤어도 향기도 좋고, 그리고 모발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요 헤어 에센스 스프레이. 그래서 물과 수분을 같이. 제가 데일리로 쓰는 제품 중에 하나는 또 그 다음 헤어 오일입니다. 제가 헤어 오일 제품은 여기 갖다 놨는데요. 헤어 오일 시럼이라고 해서 이 오일이에요.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아메이 하기 전에는 시크테라 이 제품을 많이 썼었어요. 지금 굉장히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걔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일을 한번 짜볼게요. 오일을 짤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2펌프 정도 젖은 모발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럼 젖어 있어요. 젖은 모발에 2펌프 정도 짜서 모발에 묻혀, 두피에 묻지 않게 모발에 이렇게 발라줘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뭐 오일리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도 닦으셔서 보면 알겠지만 오일이 막 끈적끈적해서 묻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모발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윤기도 사르르 줄 수 있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수수한 머리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든 얘도 사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머리 푸는 날에는 저는 거의 쓰는 것 같기는, 이 헤어 오일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스트레이트닝 밤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헤어 오일은 젖은 모발에는 저는 100% 씁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씻어내는 헤어팩. 이 씻어내는 헤어팩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들은 바로는 우리 형제그룹 리더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씻어내는 헤어팩을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어느 정도 물기만 제거한 후에 헤어팩을 바르고 비닐 헤어캡 있죠. 비닐로 된 헤어캡을 싸고 2-30분 있다가 머리를 감으면 정말 모발이 새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요 튜브 형식으로 된 씻어내는 헤어팩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사용해 보니까 일주일 넘게 가더라고요. 왜 사실 우리가 미용실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아도 어떤 단백질 케어를 받아도 한 달 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집에서 매일매일 매주 트리트먼트를 미용실에서 받은 것만큼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염색을 한 달에 한 번 해요. 근데 지금 머리카락이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부슬부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전 정말 감사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모발은 탈색도 한 머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발이 약하고 부슬부슬한데요. 이 헤어팩을 하면 정말 다르게 머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감고 나서 바르고 씻어내지 마시고 그렇게 2-30분 방치해 두셨다가, 저는 2-30분 헤어캡이 없어서 그냥 비닐봉지 씁니다. 비닐봉지 쓰고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은 다음에 뭐 씻고 뭐 옷 입고 로션도 다 바르고 한 20분 TV도 보고 이러고서 머리를 씻어내면요 정말 머릿결이 달라요. 근데 정말 극 손상이었을 때는 딱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황색깔 아까 샴푸에 보셨듯이 손상 모발용 린스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요 모발의 그 힘 자체가 9배 이상 증가하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볼게요. 자, 스타일링은 부슬부슬 헤어 정돈 에센스. 요거 생머리이신 분들, 뭐 여자분들은 요거 무조건 필수품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엔젤링 스프레이 얘기하는 엔젤링 스프레이. 요거는 트리트먼트로 들어가는데요. 얘는 그냥 머리에 칙칙 뿌려주는데요. 윤기가 달라요. 엔젤링이 뭐냐면, 자 볼까요? 엔젤링 지금 여기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걸 엔젤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슬부슬한 모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지금 뿌리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여기 지금 안 갖다 놔가지고 집에는 있는데 갖고 올까요?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방송사고 같잖아, 그치? 그래서 꼭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뭐 촬영이 있어 이런 날, 혹은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 왜 그룹에서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저는 꼭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 머릿결이 좋아 보여야 사람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스타일링이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남자분들도 헤어스타일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머리가 거칠거칠해 보여. 그게 아니라
윤기 주시면 정말 깔끔한 인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슬부슬. 우리 후님이 벌써 갖다 줬어. 자, 여기서 뿌려볼게요. 요즘 흔들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샤이니 스프레이 요렇게 뿌려만 주시면 여기 엔젤링이 쫙 살아났죠? 보이시나요? 와, 진짜 엔젤링이 완전 다르다. 제가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이 빛에 반사돼서 엔젤링이 요렇게 엔젤링 스프레이 좋습니다. 요거까지 얘기됐고요. 부슬부슬 헤어 정돈 에센스, 요거는 머리 다 스타일링 하시고 난 다음에 모발에다가 발라주시는 건데요. 여기 비 오는 날에는 여자분들 뭐 머리 묶어도 혹은 이렇게 잔머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잔머리 정돈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냥 나는 화창한 날에도 잔머리가 너무 많고 부슬부슬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게 이름이 볼게요. 이름을 같이 한번 볼까봐요. 스트레이트닝 밤 제품이죠. 이 스트레이트닝 밤 부슬부슬 헤어 정돈 에센스 사용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됩니다. 자, 저 다 써봤어요. 한 편. 신제품이 얘가 딱 바뀌면서 저는 전 제품을 다 써봤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아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게 헤어컬 짱짱하게 스타일링 크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크림 제품이기 때문에 통에 들어가 있고요. 이 통에 하드 왁스보다는 조금 더 크림 제형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마한 머리 컬 살릴 때 완전 짱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링 남자분들도 파마 많이 하시잖아요. 그 파마 했는데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타일링 크림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컬 자체가 잘 살아나고요. 전문가용 하드 왁스, 요거는 전문가용인데 우리 후님 쓰는 거 보니까 이만큼 쓰더라고요. 근데 정말 적은 양으로 이렇게 펴 발라도 정말 고정이 잘 돼요. 오히려 머리에 묻은 왁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머리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헤어스타일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집에서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남자분들 많이씩 쓸까요? 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잘 머리가 잡아져 있다라는 거. 내가 머리에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남자 머리는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게 고정력이 완전 킹왕짱인 잘 씻어지는 헤어스프레이예요. 헤어스프레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보면 헤어스프레이 뿌려놓으면 미용실에서 혹은 뭐 결혼식 날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감잖아요. 그럼 거의 빨아줘야 돼요. 이렇게 린스를 먼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식 이렇게 끝나고 혹은 뭐 헤어샵에서 진짜 막 쫙 올려서 뭐 한 머리다 이랬을 때는 진짜 딱딱해져서 잘 감기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미용실에서 얘기를 해요. 아예 헤어 해주시는 분이 결혼식 날 이제 결혼식 아침에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오늘은 머리 감으실 때 린스로 먼저 머리를 감고 머리를 먼저 풀어주시고 샴푸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짱짱하게 돼 있는데 우리 거 고정력은 최고인데 굉장히 잘 씻어집니다. 스프레이.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뿌려주시면 돼요. 저도 뽕을 크게 올린 날 그리고 잔머리 머리 묶는 날 이런 날에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이제 그냥 내추럴하게 묶었지만 촬영하는 날에는 요렇게 혹은 뭐 요리 명장 하는 날 요리하는 날에는 요렇게 머리를 묶고 칫솔 있죠. 다 쓴 칫솔에다가 스프레이 뿌려서 이걸 다 잔머리를 다 다 붙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쫙쫙쫙 붙여놓으면 정말 깔끔해요. 근데 정말 소량으로도 가능한데 우리 후님 하고 나가요. 그러면 막 집에 그 온통 그 스프레이 냄새가 그쵸. 그래서 정말 소량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가 축축 처진다. 요거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 제품. 전 제품 보관만 하지 마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제품 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제가 오늘 실기도 하려고 했는데 실기할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베르가닉 제품이에요. 순수한 자연의 생명력 그대로로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바이오캐스트, 그러니까 그 에코서트가 어쨌든 유기농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추출 성분 95% 이상, 유기농 인증 성분이 이제 10%, 그리고 인공 색소나 파라벤유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사실 아기들을 위한 바디워시와 로션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이 제품은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선물은 정말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 매니아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향도 굉장히 내추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립밤, 이 립밤은 자동차에 여름철 자동차에 놓지 마세요. 다 녹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립밤 그리고 에센셜 오일과 피부 보호막과 유사성을 띠는 100% 호호바 오일 제가 요거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제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저거를 실습을 보여드리려면 세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세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스킨케어 하는 거는 사실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머리를 일단 다시 묶어볼게요. 제가 세수를 하는 동안 동영상을 하나 틀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웃긴가요? 이렇게 다 묶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세수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실기를 제가 호호바 오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100% 호호바 오일이에요. 뭐 다른 게 이렇게 블렌딩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머리를 좀 묶어볼게요. 똥머리로 묶고요. 집에서 그냥 하듯이 똑같이 해볼게요. 그렇지만 사진에 예쁘게 그림에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똥머리를 하고요. 제 잔머리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 왜 하나 삐쳐나왔지? 다시 묶어볼게요. 죄송해요. 이걸로 시간 다 가겠네. 큰일 났네. 이러면서 제가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시거나 혹은 제품을 사용을 하셨을 때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머리를 묶는 동안 빨리 질문을 해주세요. 머리가 왜 이렇게 잔머리가 많죠 오늘따라? 오늘 비워서 그런가 봐. 그쵸? 제품이 정말 제품 다양해요. 저 진짜 제품 다양해요. 칫솔로 잔머리 칫솔로 잔머리 잡는 법은 알려드릴 게 없어요. 칫솔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칙 뿌려서 이렇게 빗어주시면 걔가 잔머리가 싹 잡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렇게 베르가닉 제품 준비했고요. 호호바 오일. 세안을 먼저 해줄 거예요. 세안 뭘로 하나요? 세안 저는 클렌징 워터. 가장 간편하게 하는 건 클렌징 워터인데요. 화장을 좀 진하게, 유튜브 하는 날은 특히나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진하게 하면 할수록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화장을 아침에 나갔다가 온 상태에서 한 번 수정 화장만 했을 뿐이에요. 좀 데일리로는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해요. 요거를 전 딱 2장 올리거든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화장솜, 유기농 화장솜 쓰셔야 되는 거 알죠? 화장솜에도 굉장히 막 안 좋은 성분들 많아서 유기농 솜 쓰시는 거. 왜 값싼 거는 값싼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시고 눈에도 이렇게 얹어주세요. 오늘 아이라인을 아주 예쁘게 그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걸거벗는 순간입니다. 달라요. 막 생얼이 더 이상해요.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이거 큰맘 먹고 화장 지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눈도 잘 지워주세요. 이런 화장솜을 또 한번 꼭 짜요. 꼭 짜준 다음에 잔여 있는 걸로 눈을 살살 지워줄 건데요. 이게 젖어 있으면 눈이 아프니까 이렇게 됐죠? 리얼 상황. 제품 다양한 거예요. 칫솔로 또 뭐 있어요? 난리 났어요? 어때요? 사용 후에 우리 왜 헤어 제품들 사용 후에 손을 비누로 사실 사용하지 않고 비누로 요새 같은 날은 씻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잘 씻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전 같은 바쁠 때는 그냥 물로만 씻어도 진짜 기름기가 별로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손을 지금 깨끗하게 한번 씻었고요. 물을 바꿔줄게요. 이 물 말고 다른 물을 이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얼굴을 닦을 거니까 얼굴을 씻을 때는 뭘로 씻냐? 저는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 유스이스텐트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해요. 아침 세안은 하늘 색깔 하이드라 V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양을 묻혀서 차가운 물을 거품을 충분히 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물이 툭툭툭 떨어져서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 얹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와 진짜 쌩얼이다 이러면 그쵸? 이미 뭐 지금도 쌩얼이지만 대박인가요? 깨끗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이 쏟아질 뻔했어.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남자분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렸을 때 모공에서 노폐물들이 나오거든요. 피부 반대결, 다 피부 반대결이에요. 이렇게 손끝을 세워서 살살살 하셨을 때 모공이 아니라 솜털 클렌징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손끝을 살려서 살살살살살살 해줬을 때 목도 지금 이 물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목도 이렇게 닦아내주시고, 저는 해면으로 하지만 그냥 물로 우파 하시면 돼요. 거품이 다 사라졌지만 잘 닦아. 좀 닦아. 이렇게 창피하다 그쵸? 어때요? 쌩얼도 괜찮나요? 봐줄만 하나요? 쌩얼 피부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 진짜 피부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만 알 거야. 그쵸? 눈이 따가웠어요. 목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왜냐면 목도 이따가 호호바 오일로 다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피부는 목에 사실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목에도 각질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 제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아토피 같은. 근데 이번에 마스크 쓰면서 입 주변에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게 목으로 실실실실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제가 지금 물이 몇 개 있더라요? 물 또 하나 더 꺼냈어. 3개. 물 3개 준비했어요. 이제 생각보다 깔끔을 떨기 때문에 마지막 해면으로 닦아줘 볼게요. 눈 깨끗이 닦아주고요. 목 깨끗. 10분 남았어. 되게 빨리 해야 되겠다. 그쵸? 저는 셔츠 벨입니다. 됐나요? 해주고 난 다음에 다 닦았죠? 그 다음에 이 호호바 오일 사용하실 거예요. 호호바 오일은 블렌딩 되는 오일보다 이렇게 100% 호호바 오일이 훨씬 좋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이 호호바 오일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가장 특징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 있죠. 피부의 각질층 그 안에 있는 피부 보호막, 잠깐만요. 피부 보호막과 굉장히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보호막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한 펌프. 어렵다. 그쵸? 한 펌프를 이렇게 한 펌프 보이세요? 이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2번 짠 거예요. 굉장히 양이 많죠. 왜냐면 마사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발라주세요. 제가 지금 며칠째 각질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얘 바르면서 뭐라는 거냐면 각질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각질이 진짜 많으신 분들 우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갱이가 없는데 각질 제거가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가 진짜 피부 보호막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정말 순한 각질 제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각질 제거하는 거를 이제 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순한 각질 제거인데요. 그래서 왜 나는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완전 얇고 잘 각질이 들떠 이러신 분 있죠? 이런 오일로만 사용을 해주세요. 오일로 이 각질이 조금씩 떨어질 때 제대로, 그러니까 좀 좋은 오일로 이렇게 피부 보호막을 제대로 살려주면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그것도 다 문제가 없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발진이 있었어요. 발진이 있는 피부에는 뭐만 닿아도 다 따갑더라고요. 근데 호호바 오일이 닿았을 때 따갑지 않아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 아토피 피부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도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피부 보호막인 줄 착각하는 애니까. 이렇게 다 발라주셨다 하면 이제 순환을 하는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내 얼굴에 순환을 하면서 같이 각질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죠. 자, 볼게요. 먼저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고 있잖아요. 여기가 혈점이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내 피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신진대사가 왕성할 때 얘가 역할 잘하거든요. 보호하는 역할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목을 들어주는 거를 자주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거 다 혈점이에요. 빨아가죠, 손이.
저 3번 하거든요.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자혈점이에요.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내 피부에 활성화를 돕는 거죠. 내 피부가 각질이 너무 과각화돼 있어. 각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 피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피부 이렇게 활성화만 도와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만 도와도 피부결이 고르게 될 수 있어요. 자, 생얼 피부줘요. 생얼 합격입니다. 광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일 발랐으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꼬집꼬집 살살 꼬집꼬집 해주세요. 여기도 다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눈 마사지 잘 해주시면 실제로 눈이 어두침침해지거나 혹은 나는 눈이 너무 피로해 운전을 많이 했어 이런 분들한테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뼈 있는데 눌러주는 거예요. 뼈를 뼈 때문에 쏙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똑똑똑똑 눌러 지압해주시고 여기도 지압해주시고 너무 세게 하시면 눈물샘 괜히 자극하시면 눈 찔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세요. 어차피 내가 내 얼굴에 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이렇게 2번씩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3번씩 하고 싶은데 저는 다 3번이에요. 한 동작에 3번. 근데 2번씩만 할게요. 그리고 관자놀이 눌러주시고요. 얘를 지그재그, 제가 지금 가운데 중지죠. 중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근육을 풀어주실 거예요. 근육이 풀어지면서 사실 저는 이쪽 부분에도 굉장히 각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각질을 제거해 주시는 건데요. 진짜 심할 때, 마스크 써서 진짜 심할 때는 진짜 각질이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이게 벌써 다 흡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피부 상태가 좋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서 근육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삼지창 있으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정없이 풀어줍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 손으로 지금 각질 제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 해주시면서 관자놀이는 특히나 더 많이 지압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요 마디예요. 첫 번째 마디 요걸로 각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둥글둥글 들려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세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약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세지는 않게 내 얼굴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지만 적당히 다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너무 뼈를 세게 자극하시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뼈 있는 데는 살살 자극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만약에 나는 주름이 이렇게 났어 하시는 분은 크리나의 삼지창 싫어.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요. 관자놀이를 지나서 광대, 요 밑에도 다 혈점이 있거든요. 요 광대 이렇게 광대 밑에를 올려주시고 파주세요. 광대 파주시면 돼요. 이러는 동작 자체가 다 각질 제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 아궁이 물었을 때 딱딱한 부분 진짜 저는 여기가 진짜 많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사정없이 대신에 내가 내 살을 만지는 건데 뼈를 너무 세게 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만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저는 꾸덕꾸덕해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돌덩이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V라인이 되게 살 없어져 없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웃기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굴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한 번씩 쓸어주시고 일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3번 반복해 주시고 이제 목으로 내려가죠. 목은 정말 살살. 림프절 같은 경우는 세게 누르면 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살살 이렇게 왜 계란을 만지듯 계란을 쓰다듬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살살 문질러 주실 건데 마지막에 쓰레기통에 쇄골 밑에 있죠? 버려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주 심할 때는 여기 각질이 막 있었는데요. 각질이 우두두두두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순한 각질 제거를 지금 같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사지와 동시에. 쭉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머리를 얘네를 이제 기운을 제가 만져놓은 거 있죠? 기운을 해서 이렇게
쓸어서 내려주는 거. 이게 한 3번씩 반복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 않거든요. 자, 손을 물티슈가 있으시면 물티슈 같은 걸로 한번 저는 닦습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얼굴 이제 스킨케어 팁인데요. 스킨케어를 호호바 오일로 하는 방법 팁 볼게요. 손은 일단 오일리한 감이 없어요. 화장솜을 또 유기농 화장솜을 써주시고요. 제가 요새 쓰고 있는 거는 유스위스탠드 이 소프트닝 로션이에요. 굉장히 건조한 요새 환절기라서 오늘 이제 비가 오지만 환절기라서 스킨에 적당량의 스킨을 발라주는 얘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발라줘서 얘를 닦습니다. 뭐 다른 해면으로 닦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만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안 닦고 그냥 이대로 자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위에다가 스킨케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일리한 감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게 화장솜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네. 굉장히 노랗게 기름이 딱 진짜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뒤집어서 얼굴 붓기에 달인 오일 이렇게 하면 붓기에도 진짜 좋죠. 소멸 예약이래요. 목뒤가 굉장히 건조해지기 쉬워요. 열이 많기 때문에 목뒤도 잘 닦아주시고 쇄골도 기름 묻은 거 잘 닦아주시고 더더더더더더 했죠. 그럼 이제 스킨으로 닦아냈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보송보송해요. 이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쓸지 모르잖아요. 요거 쓴 다음에 저는 사실 부스팅 인퓨전을 그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다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오바돼도 괜찮을까요? 진짜 59분이야. 큰일 났어. 부스팅 인퓨전은 제가 이 다음에 바를 게 비타민C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타민C를 굉장히 극대화되게 제가 흡수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 부스팅 인퓨저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 굉장한 효소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효소 성분들이 내 피부를 아름답게 내 피부의 피부 활성화를 돕기도 하지만 이 다음에 들어갈 많은 유효 성분들 있죠. 제 비타민C를 굉장히 잘 흡수시켜줍니다. 제가 이 마사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얘를 그냥 이렇게 쭉 올리죠. 요렇게 2펌프 그냥 해볼게요. 2펌프 쭉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2펌프 양이 꽤 돼요. 여기다가 오일을 4방울을 떨어뜨려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방울을 떨어뜨리고 이거 마사지 하지 않았을 때예요. 마사지 하고 나서는 그냥 비타민C 히알루론산만 바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발라 주시면 이 텍스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피부 보호막까지 얼마나 많은 유효 성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목까지 다 발라줍니다. 쓰는 거 보시니까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비타민C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항산화 효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피부를 굉장히 아름답게 기미, 주근깨 이런 애들 다 케어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미가, 주근깨가 혹은 트러블이 생기기 좋은 곳에 이렇게 아주 보송보송하게 흡수시켜주세요. 이렇게 흡수시키면 들어갈 화장품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흡수시켜주세요. 벌써부터 다 됐어. 대박이죠? 너무 좋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에센스를 또 발라요. 에센스 지금은 수분, 탄력, 잡티 키트 2펌프 쪘고요. 아니 크림에 어떻게 짜서 쓰는지 보여주려고. 여기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크림이잖아요. 크림에도 똑같이 호호바 오일 2방울 해서 흡수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저녁 스킨케어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이제 우리 크림 들어가야 되잖아요. 크림, 나이트 크림까지 발라주고 완료가 돼요. 근데 지금 준비된 게 요거랑 이제 수분 크림 있는데 수분 바를게요. 빨리 바를게요. 손을 한 번만 닦고요. 중간중간에 저는 물티슈를 진짜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화장대에다 물티슈 딱 놓고요. 중간에 내 손이 너무 오일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물티슈를 따닥따닥 닦거든요. 요거를 양을 어느 정도냐면 양을 앞에 바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량의 오일 2방울입니다. 얘는 2방울. 여기에 이미 크림 안에도 분명히 유효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크림 사용했냐면요. 요 하이드라 V 크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새로 나온 우리 나이트 크림까지 사용을 해주신 슬리핑 마스크다. 슬리핑 마스크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최애 비타민 C래요. 맞아요. 저도 최애예요. 또 우리끼리 열심히 떠들고 있다, 그치? 우리 그리고 홍상희 리더님이 이 에센셜 오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에센셜 오일이 옛날에는 로즈마리랑 라벤더랑 있었는데요. 둘 다 진정되는, 심리적인 진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페퍼민트인데요. 이제 바뀐 게 페퍼민트랑 로즈마리가 있어요. 페퍼민트는 약간 생기를 불어주는 이렇게 좀 프레쉬한 이런 향기거든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는 사실 족욕하실 때도 너무 좋고요. 심신의 안정보다는 아침에 딱 맡아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는 발향기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라벤더 어떻게 써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얘를 그냥 원액을 면봉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봉에 묻혀서 저는 오늘 트러블이 진짜 어머 없네요. 트러블에다가 이렇게 꾹 올려놔주시면 그냥 원액을. 그리고 저는 얘를 약간 향수처럼 써요. 낮에 나갈 때 이렇게 해서 해주거든요. 저는 라벤더 향이 나는 여자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향기롭게 다니실 수 있다고요. 꼭 향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라벤더 향. 제가 페퍼민트도 써봤는데 페퍼민트는 죽을 것 같아요. 화해가지고 이런 데 바르면. 그래서 페퍼민트 비추고 라벤더로는 이렇게 향수처럼 사용을 해주시고 나가면 사실 향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 그리고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적인 부분도 있죠. 내가 좀, 저는 늘 항상 방방 떠있는 애잖아요. 나를 좀 진정시키고 그쵸? 마음을 리마인드 시키고 이렇게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벤더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늘 향기로, 어떤 향수는 약간 호불호가 있잖아요. 이런 순수한 에센셜 오일은요 사실 호불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라벤더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가면 꼭 향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나한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기 전에도 슬리핑 마스크가 사실 이런 라벤더 향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딱히 발라주진 않지만 자기 전에도 이렇게 발라서 귀 뒤에 맥박이 뛰는 곳에 딱 발라놓으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끈적이지도 사실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퍼스널 케어 제품의 리뷰와 제가 호호바울 사용하는 꿀팁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페퍼민트 향수 비추 그쵸? 페퍼민트 발랐다가 죽을 뻔했어. 화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우리 요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5분이나 초과됐기 때문에 질문 중간중간에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채팅은 또 하시는 분들만 하시네, 그쵸? 자,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사실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나눠서 2주 만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끝내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재밌나요? 안녕. 이제 인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 마이크를 끄고